제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장터와 농수산물 엑스포에 많은 주민들이 몰려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한인축제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중앙특설무대에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며 축제재단 측은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는 내일 토요일 오후 3시 한인타운 중심인 올림픽 블루버드 선상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퍼레이드의 주제는 다 함께 더 좋은 한인사회입니다. 주류사회 주요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들이 함께 행진하면서 단합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오늘 11월 선거를 앞두고 저희 보도국은 주민 발의안을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순서로 카운티 판매세를 0.25% 인상하자는 메저 A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크 에리스도슨 신임 LA 시의장이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타운 현안들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대한 한국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19일 실시됩니다. 해외 제외 공간 23곳이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부유한 G세대 젊은이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뉴욕과 플로리다 등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에서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이 G세대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 약 20%가 G세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등을 겨냥해 내놓은 관세 폭탄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경제 규모를 10% 가까이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총기 규제 문제와 관련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남부 국경 방문을 앞둔 어제 지난 4년간 최악의 국경 위기를 겪었다면서 불법 이민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8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남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덮치면서 플로리다 해안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전신주가 쓰러지고 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 휴전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일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온건한 비둘기파로 알려져인 인물입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를 7대2로 꺾고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2년간 11번째 지구 우승입니다.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콜로라도 라키스와의 주말 3연전을 끝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8.6원으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오전에 흐리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주말에 한번 가보지 뭐. 오늘 갈까? 언제쯤 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술 약속 잡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지요. 먹을 것도 많고 또 바람 시원하게 부는 야외에서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제 이야기입니다. LA 한인축제 어제 서울국제공원에서 제51회 LA 한인축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식은 오후 6시에 열렸지만 개막은 이미 어제 하루 종일 시작이 됐었습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장터와 농수산물 엑스포에는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몰려서 먹거리, 볼거리 함께 즐겼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 첫날인 26일 서울국제공원에 오픈한 농수산물 엑스포에서는 강원, 춘천, 전남, 전북 등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마련한 200여 개의 부스들이 마련돼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더 많은 부스들이 설치돼 먹거리가 풍성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 농수산 엑스포는 각 지자체 특산품뿐만 아니라 해당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들이 선보이는 자리여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달을 어쩌면은 기다렸어요. 이거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장터, 시골 장터 분위기 이런 거 그립기도 했는데 여기 오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시간이 언제쯤인가 해서 조금 일찍 나온 거죠. 조금 재밌고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시장 같은 거 보는 것처럼 너무 좋고요. 쌈보도 많이 먹고 뭐 세어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 다양하고 좋고요. 그다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신선하고 그다음에 샘플 맛보고 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올해 축제 엑스포에 부스를 마련한 한국 지자체들은 많은 축제 참가자들로 즐거운 비명을 올렸습니다. 저 영양고추 아가씨 이유진입니다. 네, 저희 경북 경상북도 영양에서 영양고추 가루를 팔려고 여기까지 왔고요.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많이 오셔서 고춧가루 많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하면은 공주의 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공주 밤을 이용한 제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LA 한인 음식축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희는 미카의 달콤한 초콜릿이라는 그 가게고요. 제주의 자연과 그다음에 바람과 돌과 이런 자연물을 상징화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축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많은 구경도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산품 외에 K-뷰티 부스가 축제 장터에 마련돼 인기몰이를 톡톡히 했습니다. 네, 요즘 K-뷰티가 외국분들도 되게 많이 찾으셔가지고요. 되게 반응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LA 한인타운에 저희 SM 코리아 뷰티 한인타운에 그 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70~80%가 저희 외국분들이라서 요리 크리에이터를 하는 영자 씨의 부엌을 운영하는 사용자예요. 다들 댓글에 모두들 저 어디 사는데 사고 싶어요. 그 LA 사는데 구입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다가 그 LA 축제가 있다 해서 올해 참여하게 되었어요. 알렉스차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올해 한인은 물론 타인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축제장에 많이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일 남았는데 이제 물건들도 많이 있지만 많이 팔릴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수들이 많이 와요 한국에서. 그래서 90대 2000년도에 우리 옛날에 듣는 노래들이 많이 오니까는요 꼭 와가지고 좀 참석 좀 해주세요. 26일에 개막한 한인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농수산 엑스포와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장터, 무대 공연 행사, K-팝 공연으로 다채롭게 채워지며 오는 28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미주 한국일보 주최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들으신 대로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바로 내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인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관하는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는 세대 간 단결, 인종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다 함께 더 좋은 한인사회를 주제로 합니다. 50일의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주류사회 주요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들이 함께 나와 행진하고 인종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화합을 다짐하게 됩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세대 간 단합의 의지도 다져질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의 상징인 사물놀이 풍물팀과 전통무용단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퍼레이드의 흥을 돋게 됩니다. 또 다문화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다채로운 참가팀들과 마칭밴드 행렬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 주요 도로지만 신호등이 부족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올림픽 블루버드 선상에 신호등 추가 설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올림픽 블루버드와 놀만디 에비뉴 교차로가 좌회전 신호 시스템으로 모두 바뀐 데 이어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 관련 사고 빈발 지점으로 지적되었던 올림픽 블루버드와 세라뉴 에비뉴 교차로에 현재 4방향 모두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호등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이 구간 교통 안전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하트 LA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올림픽과 세라노 신호등 설치 기금이 확보돼
2024년 신호등 설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교차하는 길은 웨스턴 애비뉴부터 서쪽으로 옥스포드 애비뉴, 세라노 애비뉴, 호바트 블루버드, 하버드 블루버드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 옥스포드 애비뉴와 세라노 애비뉴, 호바트 블루버드와 교차하는 지점, 즉 연속된 3개 교차로에 모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그중 세라노에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공백이 조금 메워지는 것입니다. 세라노 애비뉴에는 자율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워낙 오래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운전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보행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돌아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했고 위험한 상황이 자주 연출됐으며 교통 단속, 몰래 단속도 자주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차량 역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한참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신호등이 없으니 사고 위험도 자연스레 높아진다는 불만이 컸었습니다. 또 다시 나오는 교차로에는 교통량이 더 증가하기도 했는데 일단 신호등 설치가 시작되고 있으니 올림픽 블루버드 안전 문제 좀 많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배심원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마치 쉐리프국 경관인 것처럼 사칭해서 전화나 이메일로 배심원에 선정됐음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면 기프트카드나 암호화폐, 송금의 방식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스크린 넘버나 생년월일을 요구해서 신분도용 사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가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위조하는 수법을 쓰거나 영장 등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FTC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이메일로 벌금을 내라고 절대 독촉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현직이나 은퇴 경찰의 이름까지 사칭하고 있고 시니어들은 물론이고 청년층까지 모두 표적으로 삼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어제 마키 해리스 도슨 신임 LA 시의장이 방문해 한인타운 현안인 주택, 범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슨 시의장은 특히 한인타운에서 강절도 사건이 치솟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범죄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개입돼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교육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의 결사력이 잦은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면서 이들을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 지역 주택난 문제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한인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보도국은 11월 5일 선거에 주민투표로 붙여지는 주요 주민 발의안을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홈리스 구제기금 마련을 위해서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자는 방안을 점검해 봅니다. 정효로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 LA 카운티의 판매세 인상안인 메저 A가 붙여져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메저 A는 유권자들이 2017년에 승인한 0.25% 판매세 인상을 2027년 의무 만료 2년 전에 폐지하고 무기한 시행되는 0.5% 판매세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 LA 카운티에서는 홈리스 구제기금 마련을 위해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는 메저 H를 통과시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메저 H는 한시적인 조처로 오는 2027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은 메저 H를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인상안을 통해 기존의 판매세 인상폭을 0.25센트에서 0.5센트로 배로 늘리고 판매세 인상을 영구적으로 만듭니다. LA 카운티 노동연맹, 가주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등 80개 단체가 판매세 인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세 인상으로 걷어들이는 세수는 정신건강관리, 저렴한 주택, 임대보조금, 서비스 등 노숙자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수의 60%는 보조금 지원주택과 쉼터, 정신건강관리, 취업서비스, 기존주택 매입 등 노숙자 서비스와 예방을 위해서 카운티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새 주택 건설, 저렴한 주택 보존, 세입자 보호에 사용됩니다. 지지자들은 판매세 인상이 2027년에 만료될 경우 노숙자가 최소 25% 늘어날 것이라면서 대치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수십억 달러의 기금이 노숙자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데이터가 없다며 판매세로 마련된 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노숙자들에게 더 이상 돈을 지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메저레이는 단순 과반수로 통과됩니다. 유권자가 승인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인상에 대한 3분의 2 다수결 요건이 주민 발의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매세를 인상하고 임시세금을 연구하는 것을 주민 발의안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LA 카운티 내 각 시정부에서는 판매세가 현행보다 0.25센트가 더 오르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지역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과 안개로 흐리겠고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한낮 야외 활동에도 무리 없는 쾌적한 기온을 보이는 것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도 오늘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지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6, 7도가량 뛰어올라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낮 기온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져 또 한 차례 반짝 더위를 겪으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3도, 58도, 해안 지역은 69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부유한 Z세대 젊은이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난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제출된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상 26세 미만의 부유한 Z세대 젊은층을 살펴본 결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9번째로 부유한 Z세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난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유한 Z세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뉴욕으로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 플로리다, 테네시, 콜로라도, 텍사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을 가득 싣고 운항하던 소형 비행기가 어제 오전 샌디에고 고속도로에서 비상 착륙했고 착륙 직후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션사이드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43분 샌디에고 오션사이드의 76번 고속도로의 캐니언 드라이버 근처에서 소형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착륙한 비행기를 경관들이 수색해본 결과 다량의 마약을 발견하고 탑승자 2명을 체포했으며 이 용의자 모두 샌디에고 오션사이드 주민들로 알려졌습니다. 썬랜드 지역에서 강도범들이 트럭을 이용해 리커스토어 정문을 뚫고 들어와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45분경 푸틸 블루워드에 있는 SDV 리커스토어에서 검은색 픽업 트럭이 후진하면서 가게 입구를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럭에서 내린 2명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복면을 쓰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값비싼 고급 술들을 모조리 트럭 뒤에다 싣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은 도주했습니다. 해당 트럭이 도난 차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커스토어 주인은 술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행코팍 지역에서 코요테 출몰이 늘어나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행코팍 지역에서 코요테 출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우드랜드힐스 지역에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코요테의 공격을 받은 다음 날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행코팍에는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가정이 많은 만큼 누군가 코요테로 인해 다치기 전에 LA시와 캘리포니아 정부기관들이 덫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제거하는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동물국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그 누군가를 해쳤을 때만 제거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하셨습니까? 리얼 아이디 시행된다, 리얼 아이디 시행된다 그러면서 자꾸 제한 시간 두고 그랬죠. 근데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리얼 아이디법 전면 시행 내년 5월에서 2년 정도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일을 당초 예정됐던 2025년 5월 7일에서 2027년 5월 5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아직 56%에 불과해 리얼 아이디 없이 공항에 나오는 탑승객들이 쇄도할 경우 항공기 출도착 지연이나 공항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시행 연기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18세 이상 주민이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 시 신분 증명을 위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테러와 신분도용 방지를 위해서 지난 2005년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2008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을 리얼 아이디로 바꾸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연기됐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연기되는 겁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면 시행일이 2025년까지 미뤄졌었는데 2027년까지 또 미룬다는 계획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얼 아이디로 교체하는 비율 아직 50%에 불과하다. 여기에 해답이 있죠. 주민들은 왜 리얼 아이디로 바꾸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법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비즈니스 1등석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이 고객 감동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제적인 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글로벌 명품 항공사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USA 투데이가 주관하는 2024년 10 베스트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2년 연속으로 비즈니스 1등석 부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내식 부분에서는 2위, 객실 승무원 부분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매년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항공, 공항, 숙박, 여행 장비 등 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업체 10개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다양한 고품격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호주 에어라인스 레이팅스가 선정하는 2024 에어라인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 항공사 부문 2위를 수상했으며 북아시아 최고의 장거리 항공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또 글로벌 트래버스가 주관하는 2024 레저 앤 라이프 앤 스타일 트래블 어워드에서 1등 기내식 메뉴 부분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CBB 은행의 지주사인 CBB 뱅콥은 2024 주주총회를 26일 LA 본사에서 개최했습니다. 26일 주총에서는 이사진 재선임, 외부 회계사 감사법인 선정 등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제임스 홍 행장 등 6명이 1년 더 이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홍 행장은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은행은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며 아직도 많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확장 및 성장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더 많이 충족하는 한인 대표은행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인 무용당이 오는 28일 제51회 LA 한인축제 특설무대 아시안 드림 페스티벌에서 공연합니다. 이날 오후 5시 25분부터 시작되는 아시안 드림 페스티벌은 이정인 무용단이 기획한 전통문화 교류 공연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독특한 전통 공연 문화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이정인 무용단을 비롯해 일본 그룹 하나비 타키오와 중국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단체 AATF가 참여해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선보입니다.
이정희 무용단은 전토 벚꽃 장단과 사물복을 활용한 원북 공연으로 오프닝을 장식하며 다양한 한국 전통 동작을 보여주는 건무로 공연합니다. 예, 제가 다 기획했고요. 저는 이제 1997년부터 이제 주류사회와 같이 무용 공연 작품들을 이제 기획해 왔는데요. 주로 아시안을 테마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가졌어요. 그 동안에 판아시안 파노라마, 실크 앤 썬더, 썬더 앤 실크, 아시안 드럼 페스티벌, 스피릿 오브 아시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3개국, 중국, 일본 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제가 기획해서 한 자리에서 북과 춤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이정희 무용단은 지난 30년 동안 재미 청소년들에게 한국 무용과 문화를 가르치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뮤직센터, 디즈니랜드, 포드극장, 레빗 파빌리온, 시월드, LA 연꽃축제 등 여러 주류사회 공연에서 한국 문화와 무용예술 등을 공연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합니다. 해외 23개 제외 공간이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게 되며 미주 지역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로 주미 대사관과 주 유엔 대표부를 비롯해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 등 9개 제외 공간이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LA 주재하는 한국 공공기관들이 협력해서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이 서남부 지역에서 한국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함께 한국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한국의 미술, 영화, 한국어, 한식, K-팝 등을 소개하는 문화행사와 학술 세미나 등 모두 16가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먼저 이곳 LA에서는 LA 한국문화원이 전라남도와 함께 준비한 미술 전시회인 수목특별전이 어제부터 시작해 10월 말까지 열립니다. 또 LA 한국문화원은 민규동 감독을 초청해 진행하는 K-시네마 투어링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체프먼 대학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한국문화원은 한글날을 맞아 2024 미주 한국어 신앙송 대회도 엽니다. 온라인으로 신앙송 영상을 접수해서 심사하고 오는 10월 7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또 다음 달 18일 USC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고 USC가 주최하는 K-팝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은 아리조나주 템피에 있는 아리조나 주립대와 함께 10월 24일 한국계 감독인 셀링송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상영회를 열고 또 다음 날에는 한국학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UC 샌디에고에서도 현지 단체와 함께 10월 12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소개하는 K-디플로머시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은 10월 26일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미주 한인 청소년 뿌리교육과 정체성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10월 12일 LA 카운티 라크라 센터 도서관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한글아 놀자 행사도 열립니다. 한글 이름 캘리그래피 제작과 한글 창제과정 체험 부스 등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세계 한인회장대회를 10월 1일부터 4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이번 대회는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을 비롯해 60여 개국 현직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 임원 360여 명과 재외동포 유관기관 인사 70명 등 총 430여 명이 참석합니다. 행사 기간에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지역별 현안 토론,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 발표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외동포 관련 민원 서비스, 법무, 병무, 보험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인천국제항공공사가 내년 6월부터 인천에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하는 델타항공 직항 노선을 주 7회 일정으로 취항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는 델타항공이 미국 내 허브로 삼고 있는 거점 도시 중의 하나로서 84개 국내 노선과 멕시코, 캐나다 노선 등을 갖춰서 네트워크가 우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대선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에서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 1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 49% 동률입니다. 같은 기관의 애리조나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50, 해리스 부통령 49%로 판세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부 국경 방문을 하루 앞뒀던 어제 불법 이민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맹비난하며 사전 견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국경 방문 계획을 거론하며 그녀는 계속 국경을 고치고 싶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왜 4년 전에 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다며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도 재능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멕시코와 마주한 국경 도시 아리조나주 더글라스시를 방문해서 국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이슈 가운데 하나인 총기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보편적 신원 조회, 안전한 총기 보관, 위험 신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폭력 관련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 어제 참석한 해리스 부통령은 총기 소유 권리에 대해서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인터뷰를 통해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가 적극적인 외조 행보를 보인 데 반해서 멜라니아 여사는 공식 석상에 좀처럼 나서지 않아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선을 한 달에 앞두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 간의 내조 외조 경쟁도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10주 동안 남편의 선거운동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플로리다주 집 안을 촬영한 웨더 채널인데요. 모든 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부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덮치면서 플로리다 해안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전신주가 쓰러져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북서부 해안에 근접 중인 허리케인 헐린의 위력이 더욱 강해져서 경보가 5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4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헐린의 최대 풍속은 시속 130마일입니다. 템파의 텔러헤시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북동쪽으로 현재 헐린은 이동 중입니다. 이 이동 속도를 보면 플로리다 텔러헤시 남부 해안에 곧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허리케인 경보와 돌발 홍수 경보가 조지아 북부, 노스캐롤라이나 서부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우와 돌풍으로 이미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여러 지역이 침수됐고 나무와 전신주들이 뽑혀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32만 가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16,000가구, 조지아주 12,0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인명피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뉴욕시장으로 처음 형사기소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기 수년 전부터 튀르키예로부터 호화 여행 접대를 받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또한 튀르키예 외에 한국 등 5개 나라와 애담스 시장의 관계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 애담스 시장 공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애담스 시장의 전자금융 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에는 전자금융 사기 등을 공모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애덤스 시장이 뉴욕 브루클린 구청장 시절이던 2014년도부터 외국인 사업과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수수액은 1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외국 정부와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단체가 선거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8월 들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폭이 꺾이며 소비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무부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목표로 삼은 2%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이자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전월 대비 0.1%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을 밑돌았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여파로 미국의 이 몰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국제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직 평균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6.08%로서 2022년 9월 15일 0.62%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잉 737 맥스와 737 NG 등 일부 기종의 방향타 페달 고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긴급 안전 경고를 내렸습니다. 보잉사 비행기죠. 이번 경고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뉴요크 공항에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 기종 여객기에서 방향타 페달이 중립 상태로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사고를 조사한 이후 나왔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보잉 737NG 및 보잉 737 맥스 이 두 기종 여객기에서 이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잉 측에 방향타 페달 고장 발생 시 대응 지침을 개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종사들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연방항공국에 문제가 된 방향타 페달 부품이 항공기에서 제거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페달은 대형 방위업체인 RTX 계열사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항공청은 항공사 중 문제가 된 부품이 사용된 보잉 737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유일하다라고 앞서 연방항공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직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회사의 주 5일 출근 방침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앤디 제시 CEO가 풀타임 사무실 복귀를 통보한 이후 아마존 직원 73%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80%는 회사 방침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동료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 5일 출근 방침에 불만을 나타낸 직원은 조사 대상 중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 사태 기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해 오다가 지난해 5월부터 최소 주 3일 이상 출근 방침을 세웠고 이번 조사에서 아마존 직원들은 회사의 주 5일 출근 방침이 사기를 떨어뜨렸고 특히 근무 행태 변화는 재택근무를 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었던 직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Division title. A pop-up. Tested and bruised, but still unbroken. And division champs again. An 11th division title in 12 seasons for the Los Angeles Dodgers. LA 다저스가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7대2로 꺾고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7대1로 승리해서 다저스 이제 3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일정과 관계없이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2위 샌디에고의 격차를 4경기 차로 벌려서 1위 순위는 뭐 전혀 바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저스가 좋은 승률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 있죠. 플레이오프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거나 월드 시리즈에 나갔을 경우 홈구장 이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저스 우승 더 의미 있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타니 선수입니다. 에인절스에 입단해서 지난해까지 뛰다가 올해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는 빅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지구 우승을 맞받고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나서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 클럽에 가입한 오타니 선수는 어제 홈런 대신 결승 적시타로 팀의 우승 트로피를 알렸습니다. 타율 지금 3할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3할로 시즌을 마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